먼저 아이가 한쪽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리고 앵무새의 피를 아이의 팔에 툭 떨어뜨립니다. 흘러내리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처녀 통과! 흘러내리면 처녀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 탈락! 조선시대 궁녀의 응시 조건과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었나요?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궁녀는 10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뽑는다고 하는데, 왕과 왕비 또는 세자궁 처소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뽑기도 했다고 합니다. 궁녀들은 주로 공노비 중에서 선출이 됐는데, 사는 게 다 힘드니까 생활이 공공해진 양인 중에서 자기 딸을 파는 거죠. 상궁 친척 아니면 인맥에 의해서 넷이랑 마찬가지로 10살 전후의 소녀들이 1차적으로 선발됐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엄격하고 비밀스러운 곳인 궁에서 일해야 할 인력을 나이만 보고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첫째 부인의 딸이어야만 했으며 집안의 역적은 물론이고 중재인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이나 근친 중에 역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 궁녀만이 받았던 앵무새피 처녀 감별법은 무엇인가요? 이게 역사에 있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궁녀는 처녀여야만 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판별했느냐? 앵무새피 처녀 감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궁녀는 잠재적으로 왕의 성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10살 전후의 나이라도 오직 처녀만이 궁녀로 입궁이 가능했는데, 이 당시에 도대체 처녀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앵무새피로 처녀인지 아닌지 감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먼저 아이가 궁 안에 모이면 한쪽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리고 의녀가 앵무새의 피를 아이의 팔에 툭 떨어뜨립니다. 흘러내리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처녀 통과! 흘러내리면 처녀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 탈락! 너무나 비과학적입니다. 근데 제가 추측인데 심리 테스트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애들이 나는 가족을 위해서 궁으로 들어왔다, 이런 심리적인 부담이 있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공노비 아니면 양인의 딸 애들이 10살 전후입니다. 궁에 오니까 엄청 위축됐을 거 아니에요. 눈이 희둥그레지고 쫄아 있는 상태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런데 의녀들이나 내시들이 막 와가지고 야, 이거 테스트야, 이거 니네 처녀야 아닌지 다 알아 하면 얘들은 믿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소녀들이 혹시라도 처녀가 아니라면 벌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 뚝 떨어뜨리면 탈락입니다. 또 다른 측면, 궁생활이 이 보통 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신력이 강한 아이들을, 정신력 테스트가 아닐까. 떡 떨어뜨려 이런 악조건, 심리적인 부담감 속에서도 버티면 야, 얘는 되겠다, 궁녀로. 이런 담력 테스트를 겸한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궁녀들이 겪었던 독특한 신고식이 있다던데 무엇일까요? 또 독특한 신고식이 있었는데, 앵무새피 감별법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들을 생각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생각시들은 선배 궁녀들에게서 본격적인 궁생활이 시작되는데, 요 하기 전에 신고식이 있는데 한밤중에 궁에 깜깜한 곳에다가 다 모읍니다. 그럼 이 애들이 쫄아 있을 상태예요. 뭐지? 무슨 일이야? 이러고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내시들이 횃불을 막 들고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시들 막 입을 막 지지는 신용을 하면서 지불이 걸려 하면서 고압적으로 이게 막 외칩니다. 이 의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온 이들에게 붙은 잡기를 몰아내는 주술적 의미. 두 번째로, 야, 입조심해, 입조심. 말에 대한 공포심과 경각심을 동시에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결혼식을 진행했던 궁녀들이 있다던데 왜 그랬나요? 이 생각시로 10년 지나면 계례식을 올립니다. 이 계례식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 치면 성인식, 그리고 혼례식을 겸한 것입니다. 근데 혼례식이란 게 잠재적인 왕의 여자인 거잖아요. 신랑이 왕이어야 되는데 왕이랑 결혼식 못하니까 신랑 없습니다. 그리고 하객도 없어. 가족도 참석 못해. 너무나 슬픈 결혼식입니다. 대신 이 생각시들을 직접 가르친 상궁들이 손수해 입히고 비녀를 꽂아주면서 친정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나인이 되면 다른 부서에, 같은 부서 애들끼리 막 있으면 나쁜 짓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부서 나인과 한 방을 쓰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궁 나가기 전까지 한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한방을 지내게 됩니다. 궁녀들의 월급은 어느 정도였고 외출도 가능했나요? 실록에는 궁녀들에게 매달 지급된 월급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인의 경우 첫 월급으로 쌀 4말, 북어 13마리, 콩 1말, 상궁의 경우 나인보다 보통 한 서너 배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현대 화폐 가치로 정확하게 환산은 어렵지만 공노비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재물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조 때 무려 3명의 왕을 모시며 재테크에 굉장히 밝았던 상궁 박씨가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상궁 박씨는 큰 개인 저택은 물론이고 논밭, 전답이죠. 노비까지 부렸다고 합니다. 궁녀들은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나가야 되겠죠. 아니면 노봉을 받으면 굉장히 드물게 외출이 허락됐는데 외출 과정이 더럽게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 이 얘기죠. 먼저 직속 상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궁 얼마나 깐깐하겠어요. 왜? 어디 나가는데? 저 이만저만해서요. 요즘 또 아시겠지만 요즘 그런 거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휴가 나갈 때 부장한테 허락받는 것도 되게 짜증나잖아요. 까다롭게 만듭니다. 그럼 상궁한테 허락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담당 환관한테 가서 또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럼 환관이 또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궁녀들이 야, 나 안 나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나가.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문서상 외출이 허락이 되긴 했지만 많이들 안 나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궁녀들 간의 연애를 암시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은데 역사적 사실인가요? 종족 번식의 목적 외에도 사랑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이건 타고난 본능이잖아요. 평소 코빼기도 볼 수 없는 왕을 제외한 이성과 교제도 할 수 없고 궁 안에 숨 막히는 법도로 가득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동성애가 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궁녀 간의 동성애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금지된 사랑에 관한 기록은 실록에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연산군 기록 한번 살펴볼까요? 선왕조의 교붕의 풍속을 개혁하고자 했는 바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범하는 자가 많다. 교붕이 동성애를 뜻합니다. 종조실록 한번 보실까요? 궁인과 환시가 이런 짓을 저질러도 한결같이 덮어두었기에 대궐에서 해산하기도 하고 장번중간이 방자하게 침실에 가까운 곳에서 교관하기도 한다. 중국은 더 심했다고 합니다. 이 명나라 말기에는 동성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처벌을 못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궁녀들의 이런 동성애나 사생활을 감시하는 감찰상궁이 있었는데 수백 명에 이르는 궁녀들을 다 일일이 관리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도 이 궁녀들의 쌓인 스트레스 그리고 한을 풀어줄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책은 바로 출궁. 이 출궁이 뭐냐? 조선시대에 영화나 보시면 많이 본 경우가 있겠지만 극심한 가뭄이 들면 왕이 막 기우제를 지냅니다. 기우제를 지내도 안 됐다 하면 야, 이거 궁녀들의 한이 쌓였구나 하면서 궁녀들을 출궁시켰다고 합니다. 숙종과 영조 때 실제로 출궁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 안에서 인간의 본능을 억누르니까 궁녀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죽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또 출궁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해. 그러니까 궁 밖으로 나가도 궁녀들은 경국대전에 명시된 법에 따라 혼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궁중에서 내보낸 궁녀를 데리고 사는 자는 장 100대에 처한다. 이 외에도 궁녀가 밖의 사람과 간통하면 남녀는 즉시 참소한다. 임신한 자는 출산 이후 100일을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예를 따르지 않고 즉시 집행한다. 이 조선시대에도 극형에 처할 때 임신부가 있으면 100일을 기다렸다가 집행을 하는데 이때 왕의 여자들은 간통을 저지르면 이런 예를 따르지 않고 즉시 집행에 처했다고 합니다. 궁녀들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이게 굉장히 너무한 게 있는데 궁 안에서는 왕족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법도랍니다, 이게. 이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 쓸모가 다해진 궁녀들은 강제로 출궁당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왕래하는 문이 아닌 급사한 사람이 나가는 문인 요금문을 통해서 쓸쓸하게 은퇴를 하는 겁니다. 이날의 풍경을 좀 상상해보면 나이 든 상궁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많은 궁녀들과 나인들이 불쌍한 우리 상궁어른 시집도 한번 못 가보고 궁에서 죽어라 고생만 하다 이리 쫓겨나네 불쌍해서 어떡하노. 그러면 이제 상궁은 얘들아 이리 와보거라. 덤벙대는 것이 흠이지만 내 나이 때는 누구나 다 그런 것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그래 너도 일로 와봐라. 너는 어린데도 맡기는 일을 야무지게 하는 것을 보니 좋은 상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딴 마음 먹지 말고
그저 팔자려니 하고 살다 보면 또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자, 출궁당한 궁녀들은 가족 당연히 없습니다. 부모님들 벌써 다 돌아가셨죠. 후손도 없죠. 불교에 굉장히 많이 귀의를 했다고 합니다.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시주를 하기도 했는데, 코엑스 옆에 봉은사 아시죠? 봉은사에 가면 은퇴한 궁녀들이 시주를 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니까 코엑스 가시면 맛집만 가지 마시고 한번 봉은사 가서 궁녀들 그림 뭐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가셔야면 궁녀들이 다 떠나잖아요. 숙종이 집권 시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돌아가시고 은퇴하는 출궁하는 상궁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 상궁들이 자기들이 이제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됐으니까 야, 우리 모여서 살자 해서 오늘날 은평구 인근에 이 지명은 지금도 전해지는데 궁말이라는 곳에서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은퇴촌처럼 됐으니까 숙종 이후에도 야, 우리 선배 상궁들이 있는 데로 가자 해서 쭉 모여 살다가 조선 말기까지 무려 20, 30가구가 쭉 유지됐다고 합니다. 이 절절함의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두보나 이태백의 시에 뒤지지 않는 한 궁녀의 이름 없는 시가 있어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암못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아, 누가 너를 몰아다가 넣었느냐? 맑은 연못 어디 두고 이 연못에 들어있느냐? 한 번 들어가 못 나오는 심정은 너와 내가 다르랴. 내시의 역사는 언제부터이고 환관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국에서는 기원전 13세기경 은나라의 상형 문자에서 처음 기록이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세기경 신라 흥덕왕의, 그리고 1908년도에 역사에서 완전히 소멸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환관, 환자, 화자의 한자 외에는 이 성상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관, 내시는 남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고려시대의 내시는 조선시대 내시와 좀 달랐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남성 문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삼국사기 김부식 아들, 그리고 성리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대학자 안향이 무려 내시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한 비서실장 이 정도 되겠죠. 고려시대 무신정변을 야기한 고려 의종의 유모를 부인으로 맞은 환관 정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의종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내시에 오르고 재산을 팍팍 긁어 모았습니다. 이 고려사에 따르면 정함의 집은 200칸이 넘었고 마치 궁궐과 같이 화려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은 고려가 망한 이유는 환관들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경국대전에 내시의 역할을 완전히 축소시키고 제한시킵니다. 내시와 환관의 구분이 없어진 것은 조선시대 들어서이고, 우리가 많이 하는 상간마마 요거는 조선시대 와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환관과 조선 내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유튜브니까 뭐 방송 가능하겠죠. 조선의 내시는 고환만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환관은 고환은 물론 생식기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고를 당한 아이들을 뽑아서 내시로 했는데, 중국은 주류민족이 자기들이 한족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넓은 통원에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궁형을 내립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환관을 만듭니다. 근데 궁형은 본외의 얘기인데 일반 죄수에게도 내려졌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마천, 미안한 얘기지만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중국 최고의 역사서 사기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내시를 어떻게 양성했나요? 조선은 전쟁 포로도 없었고 우리 민족이 또 중국보다는 그렇게 잔인하지도 않았으니까, 궁형도 없으니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개에게 물려서 사고를 당한 아이들을 내시로 양성했습니다. 이 조선의 내시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입양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가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각 고을의 아이들을 인맥으로 소개받거나 추천을 하면 이 원래 내시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아이들을 자기 호적에 올립니다. 이 내시들의 족보가 21세기 현재까지 전해지는데 아버지, 아들, 손자, 성씨가 다 다릅니다. 그 데려온 집안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김씨 집안이면 김씨를 올리고 손자는 박씨가 되는 거죠. 고려사에 이목을 끄는 아들을 또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거세하기도 하였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공급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얘기가 있는데 영등포 색강 인근에는 천둥 번개만 치는 날에만 손님을 많은 움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움막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방법으로 자궁을 시행하였는데 또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내시가 되어야 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천둥과 빗소리는 마취가 없던 시대에 아이들의 비명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음 도구였다고 합니다. 이 또한 내시가 되기 위한 과정, 요즘으로 치면 뭐 강남이나 대치동에 있는 학원 같은 건데 내시 민간 양성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원장님이 쐐기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내시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테스트와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조건은 10살 전후의 아이들이 내시부에 모이면 다시 한번 엄중한 신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진짜로 고자가 맞는지. 왜냐, 이 내시들은 왕의 여자들을 지키고 감독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없어야 하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면밀한 신체 검사를 거친 후에는 혹독한 체력장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내시는 여차하면 위급 상황에 왕을 얻고 막 달려야 되니까 강한 체력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물리적 폭력, 고문을 당해서 야, 왕 어디 있어? 막 이런 고문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문을 견디는 체력과 인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웃긴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물속에 고개 쳐박고 오래 참기, 거꾸로 매달려서 막 때리는데 버티기, 눈이나 코에 흙 집어넣기, 인내력을 확인하는 테스트라고 했다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단 90여 명의 어린이만이 내시 인턴 과정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 과정에 돌입하면 궁궐 청소, 잔심부름 이렇게 하면서 무려 10년의 세월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내시들이 일으킨 성적인 스캔들은 없었나요? 여러분들 요게 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궁에 입궐하고 10년이 지나면 또 신체 검사를 합니다. 왜냐? 서두에 언급한 대로 고환만 없기 때문에 이게 성장하면서 남성성을 되찾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테스트가 다 있고 검사가 있는데 이거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남성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또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산군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풍속이 거짓이 많아 고자들도 진짜가 아닐 수 있으니 도승지는 의원과 함께 협양문 밖에서 음신이 있는지 상고하려 하여라. 이 남성성을 되찾은 혹은 교묘히 감춘 내시들이 궁안을 왕래하듯 민가의 여인은 물론이고 왕의 여자인 궁녀들과도 성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연산군이 내시들의 신체 검사를 다시 하라는 기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밀폐된 공간인 궁 안에 청춘 남녀가 모여있는데 사랑이 꽃피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자, 건강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게 절대 금기시된 음식이 있습니다. 절대 내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뭘까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양기를 돋구는 최악의 음식으로 내시에게 절대 엄격히 완전히 금기된 음식이니까 내시가 되지 않으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마늘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조선시대 내시들은 결혼도 하고 집과 가족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내시들 결혼도 하고 입양을 통해서 가족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당연히 궁 밖에 집도 있었습니다. 이 집이 어디냐? 21세기 화플레이스, 나 혼자 산다의 전현무 씨가 갔던데 소순납길, 여기가 조선시대 내시들이 많이 살던 지역입니다. 이 궁이랑 가까워야 출퇴근이 쉬우니까. 내시의 근무 형태는 궁으로 출퇴근하는 출입번, 교대 근무를 하는 장번으로 구분되는데 이 장번은 왕과 세자궁에만 존재하는 근무 형태였는데 이 근무 시간이 길니까 강도가 높았겠죠. 스트레스 많으니까 그 대신 승진도 빨랐습니다. 오늘날 광화문 쪽에 세종로에 가면 정부청사가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거 조선시대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광화문 앞에 조선의 행정부인 육부가 있었고 내시부는 오늘날 효자동 인근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생활을 했던 내시들의 이야기는 없을까요?
제가 뭐 정사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좀 찾아보니까 이 고환만 없으니까 뭐 이거는 뭐 다 성인이니까 발기는 됐다고 합니다. 이제 발기는 돼서 성생활이 가능하기는 했는데 남성, 여성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성생활은 이루어지기는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린 역사 스토리텔더 김재환이었습니다. 혹시 제 역사 강연을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 그리고 제 책 씨라시 한국사도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